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크게 3개, 4개 했네요. 자,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요거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떤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가 크게 이제 요거죠. 저 이렇게 생긴 게 뭐죠? 네, 동심원이죠. 그러니까 동심원은 제일 중요한 말이 다른 게 중요하지 않고 항상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에 있고 소득이 높은 분이 외곽에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다죠. 이런 걸 뭐라죠? 부채꼴, 선형. 그래서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 제일 높은 분은 가장 좋은 지역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둘 다 단핵이니까 여기다 다른 요소를 첨가해서 만들어진 게 다핵인데 이 다핵이란 말 뜻이 뭐냐? 왜 이렇게 보는 게 핵이 여러 개 있을 것인가? 즉, 외곽적의 부심 등이 형성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도심 안쪽에 있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 있는가 하면 어떤 업종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핵이 형성할 수 있고 비록 부도심이지만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부도심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구분 기준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같이 있을 때 집적 이익 때문에 같이 모여있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이해상반, 즉 비양립성 때문에 분리된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입지에 대한 설명, 입지. 어쨌든 입지는 가장 중요한 게 상업인데 그 앞에 보니까 공업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서 특히 뭐 있습니까? 배버. 배버는 뭐라 있습니까? 채소, 비용, 이론이라 말씀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보니까 이 비용 등이 싼 지역 가대 크게 3가지 요인이 있어요. 운송비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노동력도 있을 것이고 집정력 이렇게 크게 3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원료와 완제품을 봤을 때 원료 부피가 더 크면은 요건 원료 지향력. 거꾸로 뭐 있습니까? 완제품이 더 크면 이건 시장 지향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두 개 특징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상업이 분명히 중요함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업은 크게 2개만 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중심지 이론, 중심지.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크리스탈러요. 허프라는 사람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 큰 의미 갖지 말고요. 그래서 자, 어쨌든 크리스탈러 한 말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심지 형성 조건 또는 재와 도달을 보며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거시적 접근, 즉 서울시 있는 동네 슈퍼부터 백화점 상권이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누구냐? 인력이 제일 중요해요. 인력은 2명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하고 허퍼. 랠리는 뭐라 있느냐? 상권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으면요. 분명히 상권을 이렇게 둘 다 분리를 강조, 분리가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 있냐? 얘는 A 고객이야. 얘는 B 고객.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은 확정론적 접근 방식이라고. 거꾸로 허퍼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상권이 있으면 비록 중복이 되어 있으면 중복된 자체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고객은 마음대로 A나 B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중첩적. 다만 몇 프로 갈 것인가 확률상 따져보니까 확률론적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어쨌든 얘는 무조건 공식만큼 반드시 하죠. 공식은 거리분의 크기란 이 공식이 있어요. 물론 이때 거리는 항상 마찰계수 뒤에 항상 따라온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 2번은 가장 중요한 우선 공부할 게 이걸 먼저 하셔야 돼. 계산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 특징을 먼저 공부하시고 나중 가서 뭐 있으면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으로 흘러가면 정책은요. 일단 정책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말 뜻이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 묻거든 제일 먼저 할 것은 문제가 있어야 된다. 문제가 없으면 절대 개입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특히 문제는 크게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뭐 있습니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있는데 이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시장 실패에 가장 중요한 게 공공재란 상품과 외부 효과입니다. 그 중에 꼭 아실 건 외부 효과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개 있어요. 외부 경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꾸로 뭐 있습니까? 불경제. 이렇게 하시면 불경제. 자, 일단 물론 이제 설명이 쭉 길게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보는 이겁니다. 보는 시각은 요 외부란 게 일종이 뭐 있습니까? 항상 외부 경제, 불경제 제일 중요한 게 비교할 때 대상이 그 지역 주민, 사회와 사적을 반드시 비교해야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외부 같은 말이 이건 사회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그러면 내용을 쭉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는 편익, 즉 소비 과정은 사회가 더 크다는 거예요. 거꾸로 비용, 즉 생산 과정은 사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반대로 뭐 있습니까? 외부 불경제는 외부가 불경제, 소비 과정에서는 사회가 더 크고요. 생산 과정 뭐 있으면 사회가 더 큽니다. 거꾸로 소비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사적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당연히 포인트는 외부 불경제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경제를 해결한 방식은 개인도, 민간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예, 정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부 해결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곧 그게 지역지구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지역지구제 이 내용 중에서 목적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은. 절대 물론 그 외에 남은 효과도 분명히 중요하겠는데 이 효과는 뭐 차후 문제라도 어쨌든 목적만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보통 이제 한 문제죠. 이게 한 문제고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토지정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토지정책. 자, 토지정책은 크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방법, 수단이라는 수단. 이 수단이 크게 세 개 있죠. 그죠? 보니까 직접 개입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 개입도 있을 것이고 이용 규제 이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중에 특히 직접 개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개 있습니다. 공영개발, 공영개발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다죠. 참 중요한 건 공영개발 자체가 분명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예, 매수 방식이니까 이걸 매수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뭐 있습니까? 환지하고 서로 비교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일단 요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물론 그 이외에 토지언행제도, 토지비축제도 있어요. 이건 요 자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이 맥락은 토지언행제도는 뭐 있습니까? 매수 방식입니다. 그런 걸 좀 알고서 내용을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 여기 있는 요 네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일단 그런 걸 먼저 아시고서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오늘 할 것은 이거 할 겁니다. 자, 우리 책에 보니까요. 예, 236페이지요. 책은 236페이지이고 그 다음 뭐 있으면 저기 있는 강의 노트. 자, 노트는 29페이지. 29페이지.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이겁니다. 임대주택 정책인데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 제목을 먼저 아셔야 돼요. 맨 먼저 첫 번째 임대료 규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공공임대주택 정책. 세 번째 보니까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공부할 때 있죠. 제일 먼저 각각을 따로 띄워보시고 나중에 마지막까지 반드시 뭐 있어요? 이 세 개를 동시에 같이 비교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할 때 항상 이렇게 비교하시라고요.
수요 측면을 서로 비교하시고 공급 측면 비교하시고 가격. 사실 중요하게 여기 있는 주택량이 있죠. 양도 꽤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저기 있는 특징. 이렇게 서로 비교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개를 갖다 놓고 쭉 비교하시면 확연하게 딱 구분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시험 날 때 이게 단독 시험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책을 문제 보니까 임대료 규제, 공공 임대, 그다음 보증 같이 묶여서 항상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까지 보지 말고 수요, 공급 딱딱 구분시키면 훨씬 더 뭐 있습니까?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맨 먼저 임대료 규제 정책 가볼게요. 규제. 자,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항상 세로축은 가격선, 가로축은 양입니다. 이게 무슨 곡선이죠? 이렇게 생긴 건요. 자, 이 말입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니까 항상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요점이 있죠. 이때 형성된 게 뭐냐? 이게 월세, 시장 임료예요. 시장 임료. 그래서 여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얼마냐? 월세 60만 원 정도 요구한대.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국가에서 뭐라는가 하면요. 이렇게 규제합니다. 규제. 절대 임대인들은 월세 40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규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짐에 따라서 올 수 있는 현상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꼭 아실 거는 지금 처음 하는 거 이 말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 할 때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부동산에서는 단기란 말과 장기란 말 항상 나올 거예요.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은요. 수요라는 것은 단기, 장기는 의미가 없어, 구분이.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은 단기, 장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는 항상 공급은 절대 신규 물건 등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도 뭐 있습니까?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공급이 변화가 있는 건 반드시 장기에서는 변화가 있는 거지 단기는 무조건 불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과거에 이런 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단독으로. 자, 이 시장에서 생산비가 하락한다면 단기에서는 주택 가격과 주택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 요 자체만 가지고 한 문제로. 그러면 어쨌든 생산비가 하락한다 이 말은 수요 함수입니까? 공급이에요. 공급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이 증가된다 이 말은 주택 가격은요. 주택량은 여기에 답일 것 같은데 항상 단기, 장기 이런 표현이 있다는 사실은 벌써 뭐 있습니까?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단기는 비록 이렇게 공급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되지만 절대 단기는 공급이 불변이란 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집값도 원래순, 주택량도 원래순이라고. 이 말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급이 변화가 있는 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건 기본적인 장기예요, 장기. 이렇게 된다는 벌써 장기라고 이게. 그래서 항상 이 단기란 말과 장기를 기억하시는데 어쨌든 단기는 주택량은 변화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수요라는 것은 단기, 장기 의미가 없어요. 조건 좀 주어주면 바로바로 변합니다. 일단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제 단지 장기일 것만 그 설명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 내용 들어갑니다. 처음 하는 분 단지 큰 틀만 좀 큰 틀 보시라고요. 자, 일단 이겁니다. 원래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뒀을 때 정상 이윤이 60 발생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공급자들 이때가 정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갑자기 뭐 있으면 40 이상 받지 말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은 이 차이만큼 결국 손해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윤 자체가 분명히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자, 보세요. 현재 균형량이 있는데, 잘 보세요. 단기는 공급이 변화 있습니까? 불변이 불변. 공급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여기 월세가 떨어진 만큼 수요자는 그만큼 이윤 자체가 많이 발생되니까 당연히 뭐 있습니까? 수요는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늘어난 수요가. 자, 이건 단기 일대 공급이에요. 단기 일대. 최근에 문제 여기까지 시험 나오더라 보니까. 자, 그렇지만 예, 장기로 가보면 장기로 공급은 분명히 뭐 있습니까? 이렇게 줄겠죠. 그죠? 이윤이 감소는 이렇게 준다고 이게. 그래서 예, 일단 장기가 되면 공급이 줍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다 보니까 보세요. 자, 옛날에는 요만큼 약간 했던 수요가 좀 더 많았다고. 지금 공급이 더 크게 준 거 아니에요? 준 것만큼 이만큼 차이가 더 크지. 수요 부족이. 그죠? 공급 부족이. 그래서 이 말이 좀 중요한 거예요. 공급, 주택 공급은 주택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집을 짓는 건축업체, 임대인이라면 분명히 월세가 떨어지면 이윤이 감소한 만큼 세 가지 행동을 취하게 돼요. 세 가지를. 첫 번째, 공급을 줄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현재 월세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월세 주는 임대인이라면 나 같으면 뭐 있습니까? 월세 주지 않고 전세 등으로 바꾸겠어. 왜? 월세 분명히 손해보니까. 그죠? 그래서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뭐 있습니까? 예, 바꿀 것이고. 아니면 계속해서 임대시장이 남아있으면 할 수 없이 뭐 있습니까? 월세가 떨어진 만큼 집을 지을 때 자재등을 좋은 걸 쓰겠습니까? 단가를 낮춰야 될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질은 뭡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요자 측면 보니까요. 자, 수요는 뭐 원래 이만큼 균형된 상태지. 월세가 떨어진 만큼 수요가 늘어난다죠. 그래서 수요가 결국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있죠. 우리는 이제 우리 과거에 배웠던 이제 장기 현상을 배웠었는데 이것도 단기와 장기를 좀 구분할게요. 단기와 장기. 자, 과연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중에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기존 임차인은 월세 얼마요?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은 월세 지금 40이죠. 그죠? 이럴 때 과연 기존 임차인이 이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그래서 단기는요. 보세요. 사실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공급은 지금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수요만 늘어난 거예요. 낮쯤 이 차이가 아주 미미해. 약간 정도 수요가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기존 임차인은 신규는 넘어가겠지 이렇게. 그죠? 이게 더 싸니까. 응? 분명히 넘어간단 말이건.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단기는 뭐 있습니까? 기존 임차인이 이동을 한단 말이 말듯이. 자, 그러면 이때 누가 유리할 것인가 묻는 건데 당연히 뭐 있습니까? 신규 임차인이 유리하죠. 근데 장기 실제로 보통 시험에 요거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특별한 말 쓰지 않고 그냥 단지 쭉 물으면 이건 전부 장기일 걸 가정, 장기일 걸. 자, 봐볼게 이제 보세요. 장기는 공급 감소했잖아 이제. 그죠? 감소한 결과 초과 수요가 훨씬 더 심각해지죠? 그죠? 그러면 현재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만약에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인데 이렇게 월세를 낮추라니까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줄을 쭉 서 있대. 서 있다 어쨌든 이렇게 할 것 같아. 좋다. 국가 네가 요구한 계약서 난 쓰겠다는 거야. 네? 대신에 너 아니더라 올름 줄 쭉 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면 계약서를 분명히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월세를 분명히 요구한단 말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기존 임차는 가만히 있으면 월세 60인데, 그죠?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명목상 월세는 40 내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내고 있습니까? 월세를 이동을 하겠냐고요. 이동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은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결과 얘는 뭐 있습니까? 훨씬 더 누가 유리하냐? 기존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자, 우리 보통 이런 걸 말하냐? 이게 추가적 엄성적 비용이에요. 이런 암시장이 있죠. 이런 암시장에는 추가적 엄성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임차인들 이동하지 않는다 이건데, 이때 중요한 건 처음 하는 분은 요 말보다 요걸 먼저 요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요 말을. 자, 일단 그러면요. 이때 이제 가격으로 가보면 가격. 예, 현재 가격은 아까 설명했어.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월세 얼마요? 40인데 실제 얼마 내고 있습니까? 80 내고 있지? 그런 가격은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중 가격 발생되어진다로 쓴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당연히 주택량은요. 양은 줄지 지금. 그죠? 양이 줄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특징 갑니다. 자, 특징을 가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 이제 전체 내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월세는 뭐였습니까? 명목상 떨어졌지만 여기 있는 주택의 질은요? 큰 실익이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건 장기상에서 뭐 있습니까? 큰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결국은 오히려 이런 장기로 가면 예,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좋은 점보다 부작용 자체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속에 딱 보니까 좋은 말이 있습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죠, 좋은 말은. 그지? 다 나쁜 점 아닙니까, 정치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큰 부작용들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어쨌든 초과 수요가 발생되면 이런 임대주택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줄을 쭉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서 있는 결과 뭐 있습니까? 분명히 집주인은 이렇게 뒷돈을 분명히 요구한다는 거예요. 응? 이런 게 일종의 뭐냐? 암시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쓴답니다. 되었죠? 자, 일단 하여간 처음 하는 분은 제일 중요한 뭐냐? 이겁니다. 장기인 쪽의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 장기. 그러니까 이미 했던 분은 이제 단기, 장기를 좀 구분하시고 처음 하는 분은 장기인 쪽에 쭉쭉쭉 연결 하셔야 한다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책에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책에 236페이지. 임대료 규제 정책. 여기 제가 하나 빠져먹었어요. 진짜 중요한 거. 만약에, 요 말 꼭, 이거 시험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규제 임료와 시장에서 그냥 매매될 수 있는 임료 중에서 규제 임료가 더 크다면, 잠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임대주택은, 규제 정책은 시장의 월세하고 규제 중에 누가 높습니까? 이 말은 규제가 더 낮을 때요. 1대 설명하는 거지. 이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시험 분명히 낸단 말이에요. 6개 시험 많이 냈습니다. 무슨 말은 이 말입니다. 야, 절대 너 국가들은 8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수요는 그 즉시 줄지. 그죠? 공급은 그 즉시 늘어나죠? 그다음에 이것만큼 뭐 있습니까? 초과 공급 발생하죠. 근데 사실은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할 것 같지만 이 초과 공급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빈집이 생기면 여러분 같으면 빈집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겠습니까? 월세 낮추겠습니까? 저 시장에 가만히 놓아둬도 얼마요? 60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거 이상 받지 말하면 절대 뭐 있습니까?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 이렇게 받지 않고 여기 있는 요가 받는데 60만 원. 그냥 놔둬도 60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절대 나거든.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효과가 없다. 요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건 예배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 나왔을 때 누가 누구보다 크단 말 나오면 일단 요거 인지를 먼저 생각해. 일단 그런 것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자면 이겁니다. 철저하게는 공부할 때 있죠. 수요, 공급, 가격, 그 다음에 주택량, 특징을 다 분리시키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 있습니까? 공공, 임대 등등을 서로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책까지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돼, 나중에 하면. 일단 책에 있는 내용 봐보자고요.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236페이지.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내용 중에 니은번 갑니다. 자, 첫 번째 규제 임료가 시장 임료보다 낮게 설정해야 의미가 있으며 높게 설정 의미가 없다. 이 말이 요거예요. 규제가 더 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까? 이럴 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죠? 이럴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설명한 게 니은번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네, 일단 계속으로 보시고. 디귿번 가볼까요? 자,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임대료 수준에서 쭉이 있는데, 자, 임대료가 인하되었죠. 이렇게 낮춘 거요, 규제한 거요. 하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수요가 더 많아지고 공급 뭐 있습니까? 감소하기 때문에 무슨 수요? 초과 수요 발생되어진다. 우리 책은 보니까 책은요 이런 거요. 잠시만요. 책은 굳이 단기와 장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뭐든지 단기, 장기 구분 없으면 무조건 장기일 걸 가져가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모든 건.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니얼번더 보니까 뭐 있습니까? 쭉쭉쭉 보니까 끝에 뭐 있습니까? 가격 구조가 이완되는 암시장이 있더라. 그 말이 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중가격, 법으로 정해져 있는 월세 200, 실제 이면 계약서에 있는 월세 80이 준다겠죠? 자, 일단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연 비업번. 자, 비업번 가면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깊이와 이 말이죠? 현재 월세 좀 낮췄잖아요. 이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임대 시장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있는 말이 그겁니다. 투자 깊이와 기존 임대주택은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 즉 월세 주다가 전세 등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또한 주택에 대한 질은요 떨어지겠죠. 그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문제점 등등 있는데 하여튼 알아서 보세요. 이건 알아서.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잠시 우리 OX 문제 갑니다. OX 문제. 그럼 참고로 우리 뭡니까? 그냥 단순히 OX 문제 줬습니까? 아니면 그 갈로에서 선택이 났습니까? 공부하기가. 아니, 우리 1열처럼 OX 문제 훨씬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선택. 이게 낫습니까? 하여튼 그럼 우리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문제 1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뭔가 자꾸 갈로식이 들어간 건 이건 키워드 이게 가장 중요한. 임대료 상한제 같은 말 이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이 이 말 아닙니까? 야, 이거 이상 받지 마 한 거입니까? 그럼 얘는 현재 임대료 최고 얼마? 40이지 40? 이런 걸 다루면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규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뭐합니까? 네, 증가되고 장기에서는 기존 임차인은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있죠. 잠시 해보세요. 이게 문제 풀다가 뭐 있습니까? 잘 모르면요. 이래 푸시라고. 흑백늘 푸시면 안 돼. 무조건 규제는 다 나쁜 쪽 들어가야 돼. 설명이.
딱 한 개. 요거 빼고. 좀 딱 있자면 이 주택 보호조금 있죠. 보호조금 무조건 다 좋은 쪽이야. 그러니까 시장경이 활성화된다고. 그래서 안 되면 하여튼 그래프시라고. 잘 모르면. 얘는 무조건 일단 불리한 쪽이야. 전부 다. 보세요. 다 좋은 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다. 그죠? 하여튼 그렇게 푸는 건 하나의 요령이라고. 자, 그래서 이동하지 않죠. 그죠? 또 장기는 신규 임대주택이 기존 임대주택보다 유리불리. 신규가 불리하잖아요. 지금. 장기에서는. 이 말 보세요. 아니 장기 보니까 원래 여기 이 말 아닙니까? 신규 임차인 월세 얼마 이제? 장기는 80내잖아요. 이제는. 기존 임차인은 60이지.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기존 임차인 이동하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은 신규보다 기존 임대료가 훨씬 더 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 임대료 규제에서 공급은 뭡니까? 감소지. 네, 주택에 대한 질은 부족 현상은 심각해지지. 그 다음에 3번요. 저소득층에게 원래 임대료 규제 목적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근데 오히려 장기에 보니까 큰 실익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예, 그래 보시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 나쁜 쪽 가야 돼. 다른 주택이 주택 시장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거꾸로 나갑니까? 나가야 되지. 이거. 월세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손해볼 거 아닙니까? 보니까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넘어가죠. 그지? 네.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는 보니까요. 임대료 보조 정책이 먼저 나있지만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할 겁니다. 책은 240페이지로 넘어가고 자, 240페이지요. 자,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봐보죠. 이제 맨 먼저 보니까 이거요. 현재 이 지역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10개 정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말 아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부동산에선 수요가 딱 나오지. 나오는 순간 뒤에 바로 따라올 게 누구냐? 공급은 무조건 뒤에 따라옵니다. 수요가 딱 나오는 순간 공급은 뒤에 무조건 많이 따라나요. 항상.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네, 그러면 현재 수요가 10개 정도 필요하면 반드시 경제 원칙에 따라서 공급도 수요가 필요한 양만큼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항상 먼저 만들어지는 게 공공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사적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항상 강조하면 정책이란 것은 민간경제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적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몇 개? 무조건 얘가 필요한 양만큼 항상 만들어지게 돼 있어. 뭐든지. 10개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뭐 있습니까? 국가에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겠지. 그죠? 그래서 3개 정도 만들어주는데 당연히 월세가 싼 게 공공이 더 싸겠죠. 그죠? 공공임대주택이. 자, 잘 보실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끔 착각하는 사람 꽤 많거든요. 또 심지어 강의하는 분들 가끔 착각하는데 비록 제목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에요. 이렇게 써놨다 해서 절대 뭐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설명을 할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민간 경제에 맡겨두었을 때 문제 등이 발생했잖아. 월세 비싼 거. 하니까 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주면 공공주택의 변화를 묻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것 때문에 사적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항상. 그러니까 무조건 공공임대는 항상 뭐 있습니까? 이 사적 시장의 변화를 묻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주면 사적 임대주택 시장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얘도 항상 단기란 말과 장기로 서로 구분합니다. 이거 공부할 거 별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는데, 자, 한번 해볼게. 이제 이런 거요. 원래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주택량이 현재 10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때 월세가 뭐 있습니까? 월세가 60만 원 돼 있는 거죠. 최초에. 자, 그런데 요때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 월세가 더 싸겠지, 이게. 싸면 여기 있는 사적에 있는 임차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공공 넘어가지. 자, 이렇게 수요가 이동이 있으면요. 여기 현재 사적 시장인데 이거 사적 시장에 있는 수요는 넘어갔어. 수요 줄겠지. 그죠? 수요를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줄면 요것만큼 빈집 생긴다, 그죠? 빈집이 생기면 당연히 임대인은 월세 등을 낮춰서 임차인 모집은 훨씬 낫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세를 낮춘데 요것까지만 단기에 단기. 절대 단기는 공급은 무조건 고정돼 있어야 돼. 무조건. 자, 그럼 단기에서 오는 현상들 가볼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수요가 뭐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임대 월세는요 떨어지겠다. 요것만 하시면 돼. 이 끝이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 장기로 흘러가면 장기로. 자, 다시 맨 처음에 보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었을 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월세 60만 원 10개 정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니까 여기 사적에 있는 임대 수요가 분명히 감소가 했어, 감소. 그런 결과 월세가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단계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적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원래 정상윤이 60인데 지금 40 받는 거잖아요. 분명히 손해본 거지. 손해보면 당연히 뭐 있으면 이제 공급이 감소 줄겠지. 그러니까 항상 장기일 때 공급 변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 점점 월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되면 반드시 누구든지 정상인이 발생되는 점까지 공급 변화 이상서. 결국은 정상인이 존재한다면 원래 있는 수준이 있죠? 그죠? 이렇게 갈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감소한다는 현상이 있다고, 이게. 자, 그러면 이때 뭐 있습니까? 주택량도 뭐하죠, 이제? 줄죠. 자, 항상 뭐든지 공급은 수요가 존재하는 양까지만 만들게 돼 있어요, 무조건. 현재 수요가 10개죠? 공급은 총 몇 개죠, 이거? 결국은 10개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적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겠습니까? 아니면 공공 임대주택 양이 줄겠습니까? 사적이지. 얼마만큼? 공공 임대주택이 지어준 것만큼 감소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죠? 그러면 현재 사적 임대주택량은 7개 존재할 것이고 공공이 3개 있으면 합치면요? 최초 이 10개 양과 같은 거지. 그죠?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기에서 오는 현상들. 장기는 무조건 공급이 감소한다. 그죠? 그런 결과 주택 가격은요. 어떻게 할 거요?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쓸 때 뭐 있습니까? 원래 수준을 회복한다 써야 돼. 응? 원래 수준으로 회복한다. 원래 수준 회복 또는 뭐 있습니까? 올라간다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요. 아까 했습니다. 최초 있는 주택 공급량이 10개인데 뭐 있습니까? 현재 공공이 지어준 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주택량은 뭐예요? 불변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볼 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 월세란 게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자, 봐보죠.
항상 공공임대주택 월세 똑같이 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기에서는 사적 이 임대주택 월세 얼마요? 40이지? 그죠? 장기는 월세 얼마죠? 장기 돌았죠, 그죠? 자, 그럼 뭘 묻고 자냐? 이걸 묻고 자는 거예요. 최초 있는 요 60가수로 비교했을 때 과연 월세가 때문에 이익이 있느냐는 이익이 임차인들이 분명히 단기는 여기 사적이든 공공이든 얘보다 싼 거 아니야. 그죠? 싼 것만큼 단기는 사적과 공공 임차인 둘 다 혜택이 있다 이 말이고 장기는 뭐 있습니까? 네, 사적은 원래 같은 거지. 같지만 공공만 좀 싼 거거든. 그래서 혜택을 보는 것은 공공 임차인만 혜택 보는 거예요. 가끔 우리 문제 보니까 여기서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 썼는데 이게 이중 가격이에요. 사적과 공공의 다른 두 개의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것까지가 공공 임대주택인데 가만히 보니까 뭐 있어 뻔한 거 아닙니까? 단기 수요 감소, 장기 공급 감소 여기 키워드예요. 그리고 단기는 사적 임차인과 공공 임차인 둘 다 혜택이 있다 이 말이고 장기는 뭐 있습니까? 공공 임차인만 혜택이 있다. 그리고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불변이다. 이런 것만 다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들어갈 게 뭐냐 이겁니다. 마지막이 자 보조금 제도. 자, 일단 보조금을 이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이 집이 현재 주택 가격이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항상 집을 살 때 보니까 자기 소득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데 이때 내 소득이 뭐 있습니까? 1억 이상 될 때면 이 집을 살 수 있다 가정하자고요. 자, 그런데 이때 보니 1억 이하 되는 분은 이 집을 가져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국가가 1억 이하 되는 분한테 보조금을 3천 정도 준다면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 보세요. 내 연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보조금이 지급되어지면 집을 살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소비량은요?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연봉이 올라오면 집만 좋은 거 삽니까? 다른 것도? 그래서 다른 소비도 분명히 뭐 있습니까? 분명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보조금 지급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집을 짓는 건축업자, 즉 공급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두 가지 특징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이거요. 수요자의 주거 선택 폭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누구 보조냐 묻습니다. 요건 수요자 보조죠. 왜냐하면 건축업자의 보조금 중에 항상 뭐 있습니까? 얘들이 지었던 집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수요자 보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에 있는 건물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아시고 이때 이제 수요자 보조 다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집을 사기 전에 뭐 있습니까? 현금으로 주는 보조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을 사야만 보조금 주는 집세 보조가 있다고. 현금 보조 같은 말이 뭐냐? 소득 보조입니다. 집세 보조 같은 말이 뭐냐? 가격 보조. 그러면 이때 보니까 요거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해야 돼. 첫 번째 정책, 즉 효용은 누가 더 클 것이냐 문제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집 사기 전에 현금 먼저 받을래. 집 산 후에 뭐 집세, 즉 산 후에 가격 받을래 하는 거예요. 어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효용은 훨씬 더 큰 게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지 않고 다른 행동을 취하거든요. 목적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단지에는 뭐 정책적 효과는 누가 더 크냐. 당연히 뭐 집을 사야만 돈 준대. 이 더 크겠다죠? 이렇게 서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누구한테 보조금 주든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은 둘 다 증가합니다. 요거 마시면 돼. 그래서 분명히 제가 쭉 보니까요. 수요, 공급, 가격, 특징 등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꼭 하실 거는 이건 숙제 꼭 해보셔야 돼. 물론 다음에 가면 다시 제가 하겠지만 틀을 딱 만들어보시오. 수요, 공급, 가격, 양, 특징에서 이렇게 표를 딱 만드시면요. 어떤 표가 딱 나올 거예요. 그 표를 가지고 딱 비교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 문제를 쉽게 갈 수 있어. 이건 실제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제가 다음 term에 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요. 우리 책 보겠습니다. 이제 200 임대료 앞에 있죠. 그죠? 238페이지부터 그냥 가보자고요. 자, 238페이지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는데 자, 거기서 뭐가 있냐? 결국은 동그라미 2번 가볼까요? 2번 보니까 단기 효과나 있어요. 있는데 일단 줄만 끊어보세요. 기억번에 뭐 기억번에 기억의 셋째 줄 끝에 있죠. 기존 임차인은 초과인을 누린다. 그런 거 좀 줄 꺼놓고요. 자, 그다음 장기로 갑니다. 장기에선 중요한 건 기억번의 첫째 줄 뭐 있습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또 두째 줄 끝에 균형량 증가된다. 우측 가볼까요? 우측의 니은번요. 그래서 니은번 뭐 있습니까? 보조금 혜택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T급번 나와 있는 게 첫째 줄 끝에 주택재와 구입에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재와 소비량도 동시에 늘어난다. 자, 그리고 거기 있는 4번의 기억, 니은, D급번. 주거 선택 자유가 제한된다. 누구 보조는요? 앞에 동그라미 4번 제목이 뭐지? 그러니까 공급자한테 보조금 중에 오히려 주거 선택에 대한 자유가 그럼 제한된다. 그런 거 아시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뒷장문이 갈로 3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동그라미 3번 단기적으로 임대 둘째 줄 민간 임대주택 수요는 감소한다. 요거 마시고요.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첫째 줄 끝에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공급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불변이고 또 임대를 뭐 있으면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다. 즉 상승한다. 같은 말이에요. 자, 5번 갑니다. 5번은 장기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동해온 임차인만 보호하게 된다. 이 말이 뭐요? 요거. 장기에 가니까 사적 임차인은 원래 임료 같은 거지. 공공만 싼 거지. 그래서 거기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장기에선 공공 임차인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요. 6번 보니까 이중 가격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 좀 읽어보시고요. 예, 됐습니다. 나머지 쭉 그냥 넘어가세요. 다른 건 나중에 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OX 문제 한 두 개만 제가 풀게요. 뭐 다 풀지 않고. 자, 5번 갑니다. 공공임대주택 단기는 수요 뭐요? 수요. 여기 보세요. 자, 잠시. 공공 가볼게. 수요. 단기는 누구 변화? 수요. 장기는 공급이 둘 다 뭐요? 수요도 공급 둘 다 뭐요? 감소예요, 감소. 그래서 거기 있는 수요 감소, 가격 하락. 6번. 장기 공급 감소, 주택 가격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 그 다음에 7번 중요한 건 사회 전체 주택량은 불변. 그래 보시고
이 7번이 꽤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자, 보세요. 임대료 규제는 주택량이 결국 뭐 했어? 주택량 결국 뭐 했습니까? 여기 아닙니까, 이거? 줄었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량 뭐 했어? 늘어났지. 불변이지. 보험자는 뭐 했습니까? 수요이든 공급이 증가됐어. 그러면 자동 주택량도 늘어났지, 무조건. 우리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무조건 양은 증가돼. 가격은 모르지만. 지금 거기 7번이 그 말이라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사회선 주택 공공은 불변, 임대료 규제 감소, 임대료 보호제 증가죠. 예, 그래 하시고 나머지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볼까? 10번 보니까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준 경우 정책적 효과가 더 큰 게 10세, 효용적인 측면이 더 큰 게 소득. 네,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조세 귀착 들어갈게요.